저희는 30대 초반의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결혼 전 연애할 시절부터 지금까지 맞벌이를 하고 있고, 사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제가 남편보다 더 많이 벌고 있습니다. 돈을 얼마나 버는지가 사람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도 아니었고, 남편이 저보다 벌이가 적은 것에 대해서 불만도 없었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이 되자 주변에 조건 좋다는 남자들과의 만남이 자주 있었고, 뭔가 서로 간의 조건을 따지면서 만난다는 게 당시에 제 생각으로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이라는 건 한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해야 하는 건데, 직업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어떻게 되어버릴지 모르는 건데, 그거 하나만 보고 결혼하는 건 너무 어리석은 짓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대신에 상대방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면 변하지 않고 끝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로만 알았어요. 이제 와서는 정말 제가 순진하고 멍청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물론이고 저희 시댁까지 제게 이렇게나 많은 열등감을 갖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한 번도 남편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제가 벌이가 더 좋다고 유세했던 적도 없는데, 그저 결혼하고 2년 동안 살다 보니 제가 남편과 시댁에게 완전 싸가지 없는 며느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시어머니 생신이 있었어요. 작년 생신 때도 워낙 바빴기 때문에 남편을 통해서 용돈 보내드리고 말았습니다. 저와 친정가족은 생일이라는 것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기도 해서 용돈 정도 보내드리면 할 도리를 다 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남편만 보내놓고 저는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서운해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이가 어린 애들이라면 생일이 중요할 수 있는데 다 큰 어른이잖아요. 생일 지나서 나이 1살 더 먹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다들 바쁘고 자기 할 일 있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파티를 해야만 하나요? 저도 연애 때부터 남편에게 내 생일이라고 크게 챙겨줄 거 없다고 했고, 서로 간에 가벼운 선물을 주고받고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하고 넘어갔습니다. 당연히 제 생일 때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제게 해주신 건 하나도 없었고요. 크게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올해는 환갑이라고 꼭 제가 차려준 생일상을 받고야 말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생일 오기 몇 주 전부터 꼭 며느리가 차려주는 생일상 받아보는 게 자기 소원이라면서 반드시 저희 집에서 생일상을 차려달래요. 진짜 애도 아니고 무슨 짓인가 싶었어요. 그냥 올해는 용돈이 아니라 평소 어머니가 갖고 싶어 하셨던 화장품 세트를 사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생신상 이야기 듣고 정말 더 화가 났습니다. 주말도 아니고 평일이라 생신상 차릴 시간도 없어요. 아침밥, 저녁밥 챙겨 먹기도 바쁜데 한가하게 시어머니 생신상이나 차리고 있어야 합니까? 남편에게 나는 절대로 그건 못한다고 잘라서 말했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자기 입장이 너무 난처하니까 한 번만 해줄 수 없냐고 하길래 절대 못한다는 저하고 그날 저녁에 크게 싸웠습니다. 결국 남편이 자기가 월차를 쓰던지 해서 어머니 생일상 차릴 테니까 대신 제가 차린 걸로 하고 어머님 기분만 맞춰달라고 통사정을 하더라고요. 이번 한 번만 맞춰주면 어머님도 조용하실 거라면서 딱 한 번만 말 맞춰달라길래 그냥 그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밑반찬은 반찬 가게에서 사오고 메인 반찬 몇 가지는 인터넷을 찾아서 어떻게 구색을 맞춰서 생신상을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 불러다가 저녁 먹으면서 생일 챙겨드렸고, 저는 준비한 선물과 케이크도 드리고 남편이 말하는 대로 제가 만든 생일상이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시어머니 기분을 맞춰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주 작정을 하고 오셨나 봐요. 밑반찬부터 남편이 한 음식까지 하나하나 타박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남편이 만든 음식이야 그럴 수 있다지만 밑반찬은 저희 동네에서 맛있다고 소문난 반찬 가게에서 사온 것들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저희 시어머니가 음식을 잘하시고 손맛이 좋은 편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반찬 하나하나 짠에 단에 흠집을 잡으시며 제게 타박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제가 직접 만든 음식도 아니었고 어머님께서 음식에 대한 지적을 해도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네 대답만 하며 듣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그 모습이 보기 싫었나 봐요. 갑자기 저보고 너네 집에서 뭘 배워서 온 거냐면서 너네 엄마도 진짜 양심 없다고 어떻게 반찬 하나 제대로 만드는 것도 안 가르치고 시집을 보낼 수가 있냐고 하는데 진짜 제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하나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저도 더 이상은 남편 말에 맞장구 쳐주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실대로 다 말해버렸어요. 어머님 생일상은 제가 아니라 전부 남편이 직접 만든 음식이라고 했더니 당황하는 시어머니의 표정이 정말 볼만했습니다. 한참을 그럴 리가 없다며 망연자실해 하셨는데 남편이 저를 한참 노려보더니 결국 자기 엄마한테 사실대로 이실직고했어요. 몇 가지는 자기가 만들었는데 나머지는 그냥 반찬 가게에서 사온 거라며 요즘 제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남편이 직접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변명을 하는데 시어머니는 이미 남편이 하는 말을 들을 생각이 없더라고요. 대답 대신에 갑자기 눈물을 쏟아내시면서 자기 아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키워놨더니
며느리가 할 일을 왜 너가 하고 앉아있냐고 크게 혼났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듣다 말고 그러길래 왜 바쁜 사람한테 생일상을 차려달라고 하느냐고, 백수로 집에서 놀고 먹는 누나들도 있는데 왜 누나들한테는 생일상 이야기 한 적도 없으면서 며느리한테만 생일상을 차려달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까지 언성을 높이자 그 자리에서 목 놓아 엉엉 우시면서 자기 아들 지금까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키웠다고 대성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귀하게 크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남편은 남자 형제는 없어도 누나가 둘이나 있는데 저는 외동딸이거든요. 우리 부모님들도 누구보다 저를 귀하게 여겨주셨는데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만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인 줄로만 알아요. 집이 떠나가라 울면서 자기 아들 너무 불쌍하다고 하는데 뭐가 불쌍하다는 건지 듣는 제가 어이없고 민망했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남편이 화를 내고 시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내다시피 했고 저에게도 왜 끝까지 참지 못했냐고 크게 화를 냈어요. 자기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그 잠깐을 참지 못하고 어머님에게 사실대로 말을 했어야만 했냐고 저보고도 잘한 것 하나 없다 하더라고요. 지난주 평일에 있었던 일인데 심지어 저희 어머니 그 다음날 병원에 하루 입원도 하셨고 그 뒤로도 아직까지 머리 싸매고 드러누워 계십니다. 저희 집도 아니고 시댁에서 먼저 저보고 이혼하라고 난리입니다. 시어머니도 그렇지만 신우 둘이서 남편에게 이혼하래요. 평소에 제가 돈 좀 번다고 그렇게 싸가지가 없었다는데, 아니 만나서 같이 밥을 먹거나 함께 대화라도 오래 해봤어야 싸가지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 결혼하고 2년 동안 명절 말고는 얼굴 본 적도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며느리 보고 기껏 한다는 말이 돈 번다고 유세 떨고 싸가지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바보 같은 남편은 중간에 껴서 이리저리 욕먹다가 기껏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다 이야기해놨으니 어머님한테 제가 먼저 사과하라는데 제가 왜요? 난 잘못한 거 하나 없으니 절대로 사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도 이번엔 입장이 아주 강경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이대로 이혼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남편 보고 제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물었더니 그냥 눈 딱 감고 사과하라더군요. 그냥 이혼 서류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 집도 결혼 전 제가 구입한 제 집이고 남편 보고 너가 혼수랍시고 사온 세탁기랑 TV랑 당신 게임기 들고 집에서 나가랬더니 저보고 독하답니다. 시어머니나 시댁이나 평소에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해왔던 거 잘 알고 있어요. 본인 생일을 이용해서 저를 길들이려고 하신 것 같은데 정말 사람 잘못 보셨어요. 끝까지 사과해줄 생각 없고 오히려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정 떨어져서 제가 같이 못 살겠어요. 너무 별일 아닌 걸로 이혼 생각하는 것 같아서 참으려고 했는데 그냥 시댁에서 하자는 대로 이혼하는 쪽으로 생각 중입니다. 저는 한번 결심하면 누구처럼 사과한다고 마음 변하지 않아요. 어차피 결혼하면서 남편이 별로 가져온 것도 없이 그대로 나가면 끝일 것 같네요. 남편에게 계속 이혼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서류 가져오라니까 계속 딴청만 부려요. 시어머니는 은근슬쩍 화해하고 싶으신 건지 주말에 남편이 시댁 갔다 왔는데 제가 좋아하는 양념게장을 잔뜩 해서 보내셨더라고요. 남편이 저보고 먹어보라는데 하나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진짜 사람이 어쩜 이렇게 얄팍할 수가 있나 싶어요. 누구는 화내고 성질 부릴 줄 몰라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나요? 예의 갖추고 잘해드리니까 진짜 너무들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절대 이번 일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 없어요. 정식으로 제게 사과를 하던 아니면 그냥 결혼 생활 이대로 끝내고만 싶습니다. 남편이고 뭐고 다 꼴보기 싫어요. 요즘 뭔가 잘못되어 가는 걸 느끼는지 자꾸 제 눈치만 살살 보는데 더 정 떨어집니다. 이런 이유로 이혼하자고 하는 건 너무 성급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애 때문에 이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애가 말을 안 듣고 아이가 안 생겨서 하는 이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 전부터 아이 문제로 의견이 갈렸어요. 연애 3년 하고 나서 남편이 제게 먼저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했고 저도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이를 좋아하고 저는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그 사실을 사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야기했고 나는 정말 아이를 좋아하지 않고 낳고 싶은 생각도 없다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을 했는데 남편은 그때마다 너가 아직 어려서 그렇다며 나중엔 아이를 좋아하게 될 거라 하더라고요. 남편은 예전부터 결혼하면 아이는 꼭 둘 이상을 낳고 싶다 이야기했고 자기가 형제가 없는 외동이라서 너무 외로웠다며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갖길 원했어요. 지나가다가도 처음 보는 아이를 보면 눈을 못 떼고 그냥 원래 성격 자체가 자상합니다. 연애하던 시절부터 그런 모습이 제게는 너무 큰 부담이었고 몇 번이나 나는 너랑 안 맞는 것 같다면서 아이 좋아하는 다른 여자 찾아보라고 헤어지자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제가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제 앞에서 아이 이야기하지 않겠다면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런 남자가 정말 결혼하면 잘할 스타일이라고 빨리 결혼해서 애 낳고 행복하게 살라고 했지만 제 기준에선 너무 부담스러울 뿐이었죠. 저는 정말 안타깝지만 애들을 안 좋아해요.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싫어하는 게 맞습니다. 별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싫어해서 제 근처에 오는 것도 싫어요. 심지어 저희 본가에 조카가 왔다고 하면 집에 들어가기 싫을 정도라서 친구 집이나 카페에서 시간 보내다가 조카 가고 나면 집에 갈 정도입니다. 아이 떠드는 소리, 웃는 소리도 듣기 싫고 특히나 어린 아이가 빽빽대고 울어대면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고 신경 거슬려서 미칠 것 같아요. 저도 여잔데 왜 아이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이 성격은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하면 자기도 애 별로 안 좋아했는데 내 새끼 낳으니 완전 다르다며 너도 결혼해서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애는 예쁠 거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주변 사람들 말을 믿고 덜컥 애를 낳았다가 정말 못 키울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들어 TV 뉴스에 나오는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에게 끔찍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만약 내가 아이 낳았다가 내 아이지만 너무 싫어서 저렇게 되면 어쩌나 하는 섬뜩한 상상도 가끔 하게 됩니다. 한때는 회사 다니면서 애를 싫어한다고 하면 정없고 이상한 여자 취급받는 분위기가 있어서 억지로 좋아하는 척도 해봤지만 정말 저는 아니에요. 저도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해 공부할 만큼 해봤어요. 오히려 싫어하는 일이라서 더 열심히 자료도 찾아보고 내가 괜히 쓸데없는 걱정으로 지레 겁먹고 피하는 것이 아닐까 하며 깊게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점점 더 애 낳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임신하는 것도 싫고 애 낳는 과정도 싫고 그 이후에 제 몸이 아프고 망가지는 것도 싫고 엄마로 사는 것도 싫고 아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 삶이 송두리째 변해버리는 것도 너무 무섭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남편이 제게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반복했어요. 나는 아이를 낳아줄 수 없다. 선천적으로 모성애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니까 난 평생 결혼 못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 아이를 예뻐하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라고 수도 없이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저를 포기할 수 없다고 차라리 아이를 포기하더라도 저랑 꼭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을 3년이나 반복하다가 결국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부모님한테 아이 낳지 않아도 된다는 승낙을 받았다면서 자기도 포기할 테니까 우리 두 사람만 행복하게 살자고 하더라고요. 너무 자상하고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나 말고 다른 좋은 여자를 만나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헤어지지 못하고 결혼했고 지금 그 벌을 받으며 살고 있네요. 결혼하고 1년 동안은 정말 신혼생활 즐겁게 보냈습니다. 막연하게 제 인생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는데 결혼하니 옆에 든든한 남편이 있어서 그런지 마음이 편하고 안정되더라고요. 1년 동안 남편은 절대 제 앞에서 아이 갖고 싶다는 말을 한 적도 없고 명절날 시댁에 찾아갔을 때도 시부모님 모두 남편과 똑같이 자상하시고 따뜻한 분들이셨죠. 하지만 결혼한 지 정확히 1년이 지나고 그때부터 슬슬 남편은 아이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자기 친구도 결혼 전엔 아이 안 낳고 둘만 살기로 했는데 지금은 낳아서 너무 행복하다며 자랑을 한다는 말도 하고 인터넷에서 예쁜 아기 사진을 저한테 보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는 남편에게 지금 아이 낳자고 하는 거냐고 날카롭게 반응했는데 남편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이가 예뻐서 사진 보낸 것뿐이라고 변명했어요. 시부모님도 1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슬슬 신혼생활 즐길 만큼 즐겼으면 더 늦기 전에 아이 낳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고 자기들은 아들 낳아달란 소리 안 할 테니까 구별 안 하고 딱 하나라도 낳아서 키우랍니다. 그런 말에 제가 정색을 하고 결혼 전에 분명히 아이 낳을 계획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따지기 시작하면 시부모님들은 제게 강요하는 건 아니라면서 나중에 너가 후회할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라며 나이 먹고 뒤늦게 후회해봤자 그땐 갖고 싶어도 못 갔는데 젊은 사람이 왜 그러냐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너무 혼란스러워지더라고요. 진짜 내가 이상한 사람인지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 낳고 사는 건데 엄마 될 생각이 없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의 아이 타령은 점점 더 심해졌고 시부모님들도 처음엔 아이 가져보지 않겠냐고 권유를 하시다가 나중엔 말씀이 점점 차가워지셨어요. 애도 안 낳을 거면 우리 집안에 왜 시집 왔니? 너가 우리 집안 대를 끊을 생각이냐? 돈이라도 잘 벌어서 용돈이라도 팍팍 주던가 애 낳기 싫으면 위로금 50억이라도 내놓든가.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오고 대부분의 집안일도 다 하면서 살았어도 아이를 안 낳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집안에서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다정하게 대해주던 남편도 제가 끝까지 임신을 거부하자 저와 나누는 대화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한 번은 남편이 저와 부부관계를 하다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임신을 시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 중간에 제가 눈치채고 너무 놀라서 도망갔고
다시 한 번만 이런 짓을 하면 우리 결혼은 끝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에게 가지고 있던 최소한의 믿음이 그날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았어요. 그래도 혹시 몰라 불안해서 그 뒤로는 계속 피임약을 먹으며 지냈고 남편을 피해 다녔습니다. 행복했던 결혼 생활은 한순간에 지옥이 되어버렸고 손주를 내놓으라는 시부모의 압박과 어떻게든 아이를 낳으면 제 마음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남편 때문에 매일매일 스트레스 속에서 살게 되었어요. 불면증도 심해져서 약이 없으면 잠도 안 오고 예전엔 아이들이 마냥 싫고 무서웠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너무 무서워져서 식은땀이 납니다. 엘리베이터에 5살 정도 꼬마랑 같이 탄 적이 있는데 그 아이가 내릴 때까지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들이 말을 걸면 대답도 제대로 못하겠고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리는 느낌입니다. 하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제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았어요. 남편 몰래 정신과 상담도 받게 되었고 그 와중에도 강박증처럼 피임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1년 가까운 시간을 억지로 버텼고 이런 결혼 생활이 의미가 있나 싶어 최근에는 제 스스로 다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남편이 제 방 드레스룸 깊숙한 곳에 숨겨놨던 피임약을 발견했어요. 한 번에 많이 사다 두고 먹기 때문에 보통 2~3달치 이상을 사서 보관해두는데 그걸 본 남편이 큰 충격을 받고 언제부터 이걸 먹기 시작했냐 묻더라고요. 저는 1년 가까이 된 것 같다고 솔직하게 대답을 했고 남편은 그렇게까지 아이가 갖고 싶지 않냐면서 너는 여자가 맞니? 라는 말을 제게 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서 억지로 붙들고 있던 결혼 생활에 대한 미련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고 너는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좋은 엄마가 될 여자를 만나라고 했어요. 뒤늦게 남편이 저를 붙잡고 이혼 못한다고 자기네 없어도 괜찮다 했지만 이제 그만 다 끝내고 이 지옥 같은 소굴에서 해방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심한 말을 하고 시부모가 욕을 하거나 때린 적은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왜 너는 아이를 낳지 않냐고 물을 때마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여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요. 여자는 아이를 낳지 않으면 살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일까요? 애초에 결혼하지 않았으면 제가 이렇게 힘들어할 이유도 없었을 텐데 남편에게 펑펑 울면서 너랑 사는 하루하루가 지옥이니까 이제 제발 끝내자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 번도 아이를 낳아본 적은 없지만 아이 때문에 남편과 이혼했어요. 남편은 착하고 좋은 사람이니까 다른 좋은 여자 만나서 애 낳고 행복하게 잘 살 거예요. 저도 다시 예전의 삶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이가 불편하고 제게 말을 걸거나 다가오는 것이 싫을 뿐이지 가만히 있는 남의 집 애한테 화가 나고 나쁜 마음을 먹진 않아요. 그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다른 엄마들이 대단하고 신기할 따름입니다.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전부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것이 아니란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상한 엄마가 될 수 있는 여자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도 있는 거죠.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